안녕하세요. 변호사 장혜진입니다.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합의를 꼭 해야 하나요?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오늘은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특히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합의가 반드시 좋은 선택인지, 그리고 어떻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 합의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해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실제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절차인데요. 형사 절차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피해 회복이기 때문에 합의는 그 목표를 현실적으로 실현해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행동으로 이행하는 과정인 거죠. 이러한 노력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돼서 처벌을 피하거나 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벌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합의를 고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합의를 하면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의 효과는 사건의 성격, 범죄의 법적 유형, 합의 시점과 내용, 그리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먼저 합의가 처벌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범죄가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인데요.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욕죄가 있죠. 이런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 표시까지 한다면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형사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형사유, 즉 형량을 정할 때 피의자나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합의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 사실을,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이건 내 잘못이다 라고 인정하는 입장인지 아니면 이건 진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라고 부인하는 입장인지 이 판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는 자백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 이행의 의미로 합의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합의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가 사실상 책임을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일부 사건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혹시 있을지 모를 유죄 판단에 대비해서 합의를 플랜 B로 준비하는 전략을 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건의 성격, 입증 구조, 재판부의 분위기까지 변호사가 충분히 상의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할 때 변호사가 꼭 필요한 건가요? 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한 금전 협상이 아닙니다.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절차이거든요. 그만큼 조심스럽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요. 실제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종종 피의자나 피고인 본인이 직접 피해자한테 연락해서 빨리 합의를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방식을 반드시 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한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직접 연락을 해오는 것 자체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분노, 적대감, 공포심, 그리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직접 연락을 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자체로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해주고 그 안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변호사의 역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말을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감정 충돌을 차단하고 타이밍과 방식, 표현을 전략적으로 조율하고 수사 재판 단계에서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런 부분이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가 맡는 실질적인 역할입니다. 합의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는 단순히 조건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회복이 맞닿는 민감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 전달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안전한 접촉 창구를 운영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특히 피해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가해자의 직접 접촉은 오해와 반발을 일으킬 수 있고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변호사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각 의견을 조율하고 피해자 측과의 접촉을 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둘째, 반성과 사과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설계하고 조율합니다. 형사 합의에서는 진정성이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직접 나서면 그 의도가 왜곡되거나 오히려 피해자의 감정에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사과의 방식, 시기, 전달 순서까지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전혀 합의 의사가 없거나 감정적으로 매우 단호한 경우에는 입장 자체를 억지로 꺾기보다는 충분히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수차례에 걸쳐 다른 방식의 대안을 제시하고 시간을 두고 설득의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합의는 민사 합의보다 협상력이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수록 가해자 측은 겸손하고 공손한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감정적인 균형을 잡는 완충 역할을 맡아야 하고요. 진정성 없는 시도나 형식적으로 합의를 마무리하려는 접근은 오히려 사안을 악화시키고 합의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말만 잘 전달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설득력 있게 전달되도록 직접 소통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합의 내용과 조건을 정밀하게 구성합니다. 단순한 금전 조건뿐 아니라 사과문, 재발 방지 약속, 비밀 유지, 접근 금지 등 비금전적 내용까지 포함해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조건을 설계합니다. 넷째, 수사, 재판 절차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관리합니다. 단순히 합의를 했다라는 사실을 넘어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실제 상황과 노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의서, 의견서, 양형자료 등을 시기와 맥락에 맞게 정리해서 제출합니다. 합의는 그 자체로 사건의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변호사님이 수행하신 사건 중에 기억에 남는 합의가 있으신가요?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은 미성년 피해자가 있었던 성범죄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전 연인이었고요. 불법 촬영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 본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 의사를 보였었는데요. 문제는 법정 대리인이었던 부모님이었습니다.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합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처음 피해자의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합의 의사를 여쭈었을 때 당신 딸이 이런 일을 당했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라는 분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감정은 충분히 이해했고 그 시점에서는 부모님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더 이상의 설명은 자제했습니다.
이후에는 가해자인 피의자가 스스로 반성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을 주기적으로 받게 했는데요. 자신의 인식과 감정, 행동의 흐름을 돌아보도록 했고, 상담 후에는 느낀 점과 반성의 내용을 매회 일지를 작성해서 정리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가정 환경에 문제가 확인되었었어요. 그래서 피의자의 부친도 함께 상담에 참여하게 했고, 문제의식을 공유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피해자 측에 지속적으로 공유했는데요. 그러면서 최대한 감정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본인과 피의자의 부모님까지 함께 동석해서 피해자 부모님께 직접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자리를 저희 사무실에서 마련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어떠한 변명이나 설명 없이 피의자의 반성과 책임의 태도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짧지 않은 굉장히 긴 기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차례의 시도와 조율이 필요했지만 결국 피해자 측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지켜본 끝에 합의에 응해 주셨습니다. 형사 합의는 단순히 서류를 넘기는 절차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진심을 다해 마주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저 역시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형사사건에서 합의하기에 적정한 시기가 있을까요? 네,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먼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가 명확한 자백 사건의 경우라면 가능하면 빠르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것이 양형 판단에 긍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의자 본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합의 시점은 훨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가 진행되면서 무혐의나 무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 굳이 먼저 나서서 합의를 시도할 이유는 약해질 수 있는 거죠. 이럴 땐 조금 더 사건의 흐름을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수사 중에 새롭게 불리한 증거나 진술이 나왔다면 실형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최대한 빠르게 합의 방향을 검토하고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합의 시점은 단순히 지금 할까 말까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증거 상황, 양형 전망, 상대방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타이밍을 설계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와 증거 상황, 리스크를 분석해서 전략적으로 시점을 설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금도 적정한 금액이 있을까요? 이 사건은 얼마 정도에 합의하는 게 맞나요? 이런 질문을 상담 중에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하지만 이 질문에는 명확한 정답이 없습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양 당사자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적정 금액이라는 고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범죄 유형이라 하더라도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여건, 그리고 합의 의사에 따라서 합의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공무원이라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만으로 퇴직,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직이나 공기업 종사자의 경우에도 자격 정지나 경력 단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형사 처벌을 피하려는 절박함이 금액에 반영되고는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해외 체류 제한 등 부수적인 법적 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빠르고 원만한 합의가 더욱 절실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의 특성과 당사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조건을 어떻게 설계하고 제시하느냐입니다. 형사 합의는 단순한 처벌 회피 수단이 아닙니다. 피해를 회복하고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반성문 수백 장이라도 진정성이 없다면 의미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얼마를 줄 테니까 합의해 달라
식의 접근은 오히려 감정을 악화시키고 결과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죠. 피해자가 바라는 건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이 있는 반성입니다. 그리고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와 구체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형사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진정성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이 피해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도 실제로 반영되게 설계하는 것, 그 역할이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형사 합의는 사건의 성격, 당사자의 감정, 절차의 흐름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조율해 나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형사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보다 사건의 구조와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급한 결정이나 일방적인 접근은 오히려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합의는 피해자에게는 회복의 기회를,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책임 있는 대응의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그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 지식보다 섬세한 전략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형사 합의를 준비하는 분들께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